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했던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전 조치부터 현장 대응과 구조 체계까지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참사 현장에 직접 달려갔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에게 칭찬을 받는 게 자주 볼 수 있는 이제 풍경이 아닌데 그날 이제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참사 현장에 이제 달려가셨는데 사실 이제 국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제 자주 볼 수 없으니까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제 SNS에 칭찬 댓글이 이제 쏟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많이 부끄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저라도 보탤 수 있다면 의사로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예전에 해외 재난이나 국내 재난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재난의료팀의 DMS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본능적으로 그 시점에 언론에서 정말 CPR하는 현장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정말 지금 시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라도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네.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또 제안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12구 참사로 부르자 제안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지금 여러 한국 심리학회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받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 목격한 그런 우리 국민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희생이나 아니면 소생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회복 중심의 언어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태원이라는 특정 지역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구 참사로서의 명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예전에도 우리가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우한 바이러스로 지역명을 쓰다가 네네. 실제로 코로나로 바뀐 정도 있고요. 또 예전에 세월호도 처음에는 진도 여객성 출몰로 네네. 하다가 세월호로 바뀐 바가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사실은 뉴욕 희생자 테러 뭐 이런 발언으로 명명되다가 일정 부분 지난 네. 다음에는 9.11 테러로 바뀐 만큼 우리도 이제는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트라우마에서 완화할 수 있고 조금 더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명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상임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네, 당시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그 현장을 아수라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시 상황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몇 시쯤에 도착하신 건가요? 저는 새벽 1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 중증, 응급 환자들은 정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현장에서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데 한계는 있었지만 여전히 경증의 그런 피해자 분들께서 40여 명이 그 천막 텐트 앞에서 대기하고 계셨고요. 어떻게 이런 참사가 후진국형 참사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한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나라하게 그 구조 현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여전히 그런 구조 현장에서의 많은 분들이 그대로 목격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비규환 현장을 저 또한 안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압사 사고의 이제 골든 타임이 이제 4분이라고요. 예.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인데 이태원 참사 현장은 근데 이제 그 접근부터가 이제 뭐 쉽지가 않았던 그래서 이제 뭐 용산 서장도 1시간 뭐 이후에 도착을 했었던 이 상황인데 근데 이 골든 타임을 놓치기 이렇게 쉬운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또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량의 사실은 예후가 안 좋은 환자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살릴 수 있는 환자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네. 것은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느냐를 복귀해 봤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의 그런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지휘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갔고 소방이 갔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가 갔는데요. 소방의 대응도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응급의료에 있어서 디메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용산 소방서장
그리고 용산 보건소장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언론 대응,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시느라고 현장에서의 응급 구조 그리고 이송에 대한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의 대응 체계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이 과연 보건소장이 현장에서의 응급의료팀을 총지휘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 재난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과 소방과 응급의료의 삼박자가 잘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환자를 분류하고 우선순위 이송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긴급 환자, 그리고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 그다음에 사망자인데요. 이번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자부터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보이는 사람한테 급급해서 하게 된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긴 했지만 조금 더 일사불란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있었던 발생한 사망자들은 부상자였다가 사망자로 간 것입니다. 네. 병원에서 사망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이 아니라 병원에 이송되어서 처치 중에 사망한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이송했더라면 우리가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처절한 반성과 리뷰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재난의료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체계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컨트롤 타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현장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돼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날 현장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됐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도 갔을 때 도대체 누가 책임자인지 몰라서 좀 우왕좌왕했던 바가 있었고 실제로 만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먼저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이 응급 구조와 이송을 네. 하기 때문에요. 네. 현장에서 소방서장이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팀이 도착하게 되면 이제 디메팀을 총지휘할 수 있는 보건소장이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네.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분류, 그리고 응급처치, 그리고 이송에 대한 우선순위와 총지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재난대응 매뉴얼을 계속 만들고 소방의 역할, 그리고 응급의료의 역할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으로서는 워낙에 광범위한 넓이에서의 그런 사망자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선 지정하고 그들부터 가까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 작동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오늘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장관도 이런 디멧 요청을 전화로 한 팀씩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호출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의 상황을 보면 15분에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10시 38분에 응급의료 상황실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메팀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는 48분부터입니다. 네. 이미 재난 의료에 대한 요청을 한 시간이 많이 늦었다는 거죠. 어떻게 더 빠르게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과 같은 인명 피해, 다중 밀집 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런 사고에서는 관할 소방서장과 그리고 이제 보건소장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행안위, 법사위,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와 이제 여야 공방이 이제 계속됐는데 앞으로 이런 공방이 이제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부정적인 이제 견해를 보이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 계획은 민주당은 또 어떤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경찰청의 그런 부실 대응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왜 경찰이 제대로 초동 대처를 못했느냐 그리고 네. 예방을 왜 못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기동대가 서초동
얘는 파견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 국민의 안전과 그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10만 명이 모이는 혼잡한 이태원에는 매우 적게 배치가 됐었고 네. 특히 저녁 6시 반부터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경찰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경찰만의 문제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안에 있어서 결국에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가시는 거죠.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의 더 원인 규명을 위해서 그럼 이번 사안에서 경찰만 잘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모든 그런 샅샅한 근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이 되어야 된다. 우리 많은 유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이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질 사람이 어느 선까지인지에 대한 우리 여야의 그런 국회에서의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유족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상당한 트라우마를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와 이분들이 정말 일상생활로 회복될 때까지의 충분한 지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저희 당의 알겠습니다.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종교회와 또 이제 그 오늘도 국가재난안전점검회에서도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 이게 이제 미흡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야 진정성이 있을까? 요 대답은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정식으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요청하시고요. 네. 그런 면에서의 대통령의 진솔된 사과의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 참사대책본부에서 그 사고 수습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초당적인 협력이 앞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게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런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의 현장 통제 그리고 교통 통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접근성이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파가 몰리는 여러 곳에서의 예방과 경찰과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경찰 소방 응급 의료의 대처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국회에서의 역할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가 이렇게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보상책까지도 저희가 책임지고서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현장으로 달려가신 걸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추진력에 감탄하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의정 활동을 하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들어볼까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이유는 나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죽을 수 있었다라는 공감대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공감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가 일상생활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더라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 관계 당국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재난의 안전한 나라, 그리고 감염병의 안전한 나라, 그리고 그 누구도 어디에서나 국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자 이건 약간 좀 별도의 질문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그 출연하시는 정치인 국회의원분들께 공통으로 드릴 생각입니다. 정치인의 말, 또 이제 당내 대변인도 지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제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흔히 이제 말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말씀하실 때 어떤 걸 평소에 많이 염두에 두셨고 또 정치인의 스피치, 정치인의 말은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첫 번째 타자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의 정치인의 말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행동하는 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 분석과 대책 마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